자, 오늘 네이버가 다시 한번 2.58% 하락을 좀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던 그 업비트 해킹 사건이 계속 또 악재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또 상당히 또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지금 따라가는 경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 시장 자체가 어저께 휴장이었거든요. 이 휴장이었는데, 이 휴장이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없는 것, 이런 흐름이 글로벌적인 이 모든 시장이 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지수와 함께 네이버 2.58%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 1.5% 정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나스닥장이 주말간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두나무와의 합병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해킹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야, 이제는 업비트 악재도 걱정해야 되나? 이 네이버 주주의 한탄.'이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재료가 지금 약간 잠잠하기는 하지만요.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뜰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가 당연히 대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니까, 현재 뭐 해킹 사건에 대한 하락 또는 지수에 대한 하락, 뭐 미증시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지지를 어느 정도 120선을 해 줬고,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미 시장이 한 번 더 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거나 여러 가지 또 어 네이버를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손절이라는 거를 고민할 자리가 오지 않았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왜냐하면 뭔가 중요 그런 구간들을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이평선에 대한 이탈이거나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거나 이 박스권에 대한 이탈.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반등이라는 건 누구나 다 중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때 반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섹터의 분석이나 이 시장의 흐름이나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때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 측에서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추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나스닥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주 가치를 일단 제고하는 걸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분할 상장이잖아요, 분할 상장. 네. 다시 또 네이버 파이낸셜을 똑 떼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 버리면 지금 나오는 이 두나무와의 합병,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자 자리가 이 네이버와는 또다시 상관이 없이 돼 버리니까 이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 기술적으로 볼 때 충분히 네이버는 올라갈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참 보면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하나의 상승의 파동, 또 그 조정 뒤에 나오는 또 상승에 대한 파동,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가는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1차적인 대응을 어디서 해야 된다? 바로 여기다. 이 단기 고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고점을 파악할 때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자리에서 현재 나오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0.382 라인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왔을 때 어 어설픈 자리보다는 더 떨어졌을 때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한 뒤에 수익을 또 극대화하는 자리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들은, 상승 추세에 대한 등락폭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등락폭들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다 보면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 이거를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아니면 타점 관련된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함께 공유를 좀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 타점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평일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고 일하시느라 바쁜데 언제 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언제 차트를 막 매번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건데,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 가끔씩 이제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선물을 받질 못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것만, 네, 송이만 받도록 할게요. 대신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가장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미증시나 이 코인까지도 이 시장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고, 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런 겁니다.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매수 타점을 매수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기도 하고 뉴스 기사 맹신하기도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러다가 제가 손실만 정말 커졌거든요. 네, 손실이 정말 커졌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타점들을 계속 같이 잡아 나가면서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